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이 광합성이라는 건데, 식물의 광합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차, 누차 말씀드렸었고, 이 광합성 반응은 광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눠지거든요. 광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이 광반응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광반응은 빛이 있을 때 발생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광반응은 한 줄로 요약하면 물과 햇빛을 통해 이 ATP와 NADPH,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ATP와 NADPH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에 있는 모든 화학적 반응, 모든 물질 대사는 이 에너지를 써서 하는데, 이 에너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에너지를 만들어 에너지를 쓸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 ATP를 배우기 전에 ATP가 뭔지, 그리고 ATP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여기서 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생리학에서 다루는 화학물의 이름에는 대부분 그리스어의 수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ATP, ATP가 되기 전에 무슨 단계에 있냐면은 ADP라는 단계에 있고요. ADP 전에는 AMT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MP 같은 경우에는 이 P가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D는 P가 2개 있다는 뜻이고, T는 P가 이제 3개 있다는 뜻인데, 1, 2, 3, M은 1, D는 2, T는 3인데, 이것을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요거 때문이라는 거죠. 1. 모노 2. 다이 3. 트라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랑 트라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4개가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표현될까요? 이건 좀 어렵네요. 테트라니까 테트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ATP? 그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까지, 이 데카까지 이렇게 10을 나타내는 그리스어 수사를 적용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3개 적은 거 있죠? 이 3개 적은 거. 이 3개 적은 거 중에서 이 ATP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읽으면 되는데,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과 3개의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 이 ATP라는 물질이고요. 이 인산기가 3개냐 2개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얻냐면요. 이 ATP에서 ADP로 가면서 에너지를 얻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너지는 이 ATP에서 ADP로 변환이 되면서 얻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얻어지냐? 인산기가 3개에서 2개로 떨어져 나가요. 이 P 하나가 띠용띠용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발생되냐면은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들이 이 ATP를 일단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ATP를 결국에는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 31페이지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광반응에서 어떻게 얻어내냐 라는 이 모식도예요. 여기 모식도인데 여기 오타가 좀 있습니다. 수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 페레독신 요거는 PD입니다. FD라고 되어 있는데 PD로 보시면 되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은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P680이 아니랑요 P700입니다. P700입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물 있죠. 물이 아까 광반응이 물과 빛만으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이 물이 빛을 받습니다. 물이 이제 햇빛을 받습니다. 햇빛을 받게 되면은 쪼개져요. 뭘로 쪼개지냐면은 처음에 이 전자와 그리고 수소이온 그리고 이 산소 요렇게 3가지로 쪼개지게 되는데 지금 이 모식도에서는 뭐가 이용이 되냐면은 요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전자가 쭉 이동을 합니다. 여기 전자 이동하고 있죠?
네,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있는 곳은 이 관계라는 염록소입니다. 제2관계라고 불리는 거거든요. 제2관계. 제2관계는 파장이 680짜리예요. 전자는 이 처음 제2관계라는 파장 680짜리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전자가 쭉 올라가게 돼요. 전자가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모식도에서 올라간다는 뜻은 더 높은 준위의 에너지로 간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더 에너지가 낮겠죠. 그럼 밑에 쪽에 에너지가 더 낮고 전자가 올라가니까 에너지가 지금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동하게 되면은 처음에 어디로 가냐? 이 플라스토퀴논이라는 데로 갑니다. 플라스토퀴논.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페레독신이 아니랑요. 이게 플라스토퀴논입니다. 플라스토퀴논. 네, PQ. FD는 맞아요. 페레독신. 네, 플라스토퀴논으로 이제 올라가고, 플라스토퀴논에 이제 높은 에너지에 있었고요. 이 에너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 ATP가 에너지가 높을까요? ADP가 에너지가 높을까요? 그쵸? 아까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했죠? 얘가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상기가 3개.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더 높은데 이 에너지가 더 낮은 놈이 이 전자가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이 에너지를 얘가 받게 되는 거예요. 이 ADP가 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서 이 ATP가 됩니다. 즉 에너지 한 개 생성이 됩니다. 에너지 한 개 생성. 이때 ATP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시토크롬을 지나서 이 플라스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을 지나서 이 관계 1에 도착을 합니다. 관계 1은 파장이 700짜리인데 자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관계 1은 700인데 보통 이제 숫자가 관계 1, 관계 2 이렇게 있습니다. 관계 1이 파장이 700이고 관계 2가 파장이 680이에요. 좀 이상하죠? 보통은 얘가 700인 게 맞고 얘가 680인 게 맞는데 그래야 1, 2 이렇게 이제 언어를 정의를 내렸을 텐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관계 2가 더 나중에 발견이 돼서 그래요. 관계 1은 이미 발견이 돼 있어서 1인 거고 관계 2는 나중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관계 2가 된 거고 파장이 더 낮지만 그래도 관계 2가 된 겁니다. 더 나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에너지 준위가 다시 낮아졌어요. 에너지를 이런 거치면서 그래서 이 파장 700나노미터의 이 관계 1 염록소 A에 왔습니다. 여기서 전자가 다시 올라가요. 전자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에너지 준위가 또 높은 단계에 도착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 페레독신이라는 데 도착을 합니다. 페레독신이라는 데 도착을 하고 여기서 에너지를 마지막에 이 전자와 이 아까 나온 수소이온 있죠? 수소이온이 만납니다. 만나게 되면서 요 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ADP와 이 수소 2개의 수소 2개의 원자가 붙은 요 NADP H2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고에너지예요. 고에너지 상태고 얘가 저에너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H가 빠져나오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해내고 그리고 NADP가 됩니다. 얘는 저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럼 계속 이제 공장처럼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장처럼 식물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냐면은 아까 이 관계 1 염록소에서 온 이 페레독신 있죠? 페레독신에서 전자를 또 이쪽으로도 보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삼각형 만들 때 이 부분에서 에너지 또 하나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방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네.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를 우리는 비순환적 광인산화라고 합니다. 순환적 광인산화는 이 ATP를 만들어낼 거고요. 이 비순환적 광인산화는 이 ATP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NADPH2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밑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설명을 한 거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순환적 간인산화는 ATP를 형성해내고 비순환적 간인산화는 ATP, NADPH2 그리고 O2를 형성해낸다고 하는데 O2는 언제 생성이 되냐면은 처음에 생성됐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전자랑 수소랑 이 산소 생성됐다고 했었죠. 산소는 사실 뭐냐면은 이 광합성의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산소가 이 모식도, 이 광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산소는 어떻게 보면은 떨어져 나오는 부산물인데 우리는 이 산소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한테는. 하지만 식물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한 과정 중에 부산물로 나온 것이다. 자, 그래서 광반응에서 만들어진 ATP와 NADPH는 암반응에서 사용되어 탄수화물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이 다음에 암반응 배울 거거든요. 암반응은 이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광반응은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암반응은 다시 한번 탄수화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전자전달계에서 전자의 움직임은 불완전한 상태로 고요 속에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이러한 성질로 인해 여러 화학 반응과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윗단계에서 이 밑단계로 내려오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죠.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서 그때 에너지가 생겨요. 네. 그 에너지들로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ADP가 이제 ATP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우리가 에너지로 부르는 화합물이 ATP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오늘은 끝내야 되겠네요. ATP를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이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ATP가 ADP가 될 때 에너지가 생기고요. 인산기 하나를 떼어낼 때 트리포스페이트에서 디포스페이트로 인산기 하나를 떼어낼 때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면 반대로 이 ADP에서 디포스페이트에서 트리포스페이트가 될 때는 반대로 에너지가 필요로 한 거예요. 에너지를 에너지를 얘가 받아야지만 이 ATP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생물은 ATP가 인산기를 떼어내고 붙이고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NADPH,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NADPH2가 이제 광반응에서 마지막에 생성이 되는데, NADPH는 ATP와는 다르게 실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는 ADP에서 ATP를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얘를 조효소라고 해요. NADPH가 NADP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로 ATP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모식도가 간단하게 있는데 이 ATP 이렇게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리보스라는 그 단당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리포스페이트, 인산기 3개. 총 이렇게 생긴 게 이제 ATP라는 물질인데, 이 ATP에서 이 인산기 하나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에너지는 이제 사용을 하고요. 어디서 사용하냐? 암반응에서 사용을 합니다. 암반응. 이따 광합성의 뒷단계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ATP가 빠진 요 녀석은 이제 ADP가 이렇게 되는 거죠. ADP도 똑같아요. 아데노신 있고요. 이제 리보스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페이트, 인산기가 있는데 인산기가 이제 2개일 뿐이죠. 얘는 3개고. 어쨌든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서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도 한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해봤습니다. 광합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외울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네,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하고 가시는 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